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하고 유동성과가 아니라 유동성하고 EM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건 이게 미국의 유동성이 아니라 미국 바깥에서 오는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신흥국 쪽, 아시아 쪽에서 오는 거. 그래서 그 신흥국 쪽에 아시아 이런 데서 유동성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달러하고 관련된 겁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강세가 될수록 이제 미국 외의 국가에서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측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EM이라고 하는 이머징 마켓의 ETF 펀드를 해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나 하는 걸 갖고 우리가 위험성을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미국 주식하는데 왜 글로벌 지표가 필요하냐? 왜냐면 미국 주식이라는 게 이게 전 세계하고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뭐 최근에 자기는 혼자 하나의 국가가 독립적으로 외부하고 단절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 주식이 이 달러하고 글로벌 유동성, 그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강세라는 게 왜 위험 신호가 되냐면 이 글로벌 금융 조건의 긴축으로 이게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가 상승하면 그 달러이고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를 갚는 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갑자기 우리나라 IMF 때 한 것처럼 이자가 뭐 갑자기 뭐 수십 퍼센트 오르고 달러가 뭐 한 40% 50% 올랐나요? 그러니까 뭐 달러로 빚을 내서 달러로 갚아야 되는 기업에서는 뭐 갑자기 부담이 30% 40% 넘어 증가한 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를 갚으려고, 이자를 갚으려고 우리가 투자했던 자산을 갖다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 보는 건 이제 달러가 아니라 EM입니다. 이거는 EM이라는 거는 자산 운용사 블랙락. 이게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죠. 운영하는 이거 블랙락이 하는 거는 iShare라는 걸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EM이라는 건 iShares MSCI Emerging Markets ETF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일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신흥국으로 유입하냐, 이탈하느냐를 이 ETF를 갖고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죠. 그 EM이 이게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글로벌의 위험 회피, 돈을 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면에서 유동성에 위기가 온다는 신호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은 달러 강세, 글로벌 성장 둔화, 자금 유출. 이러면 이제 EM에서 돈이 드로다운 빼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드로다운이 높아지는 겁니다. 빼나가는 게. 그래서 6개월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커진다고 하면 이거는 위험이 준다는 게 뭐냐면 위험을 줄인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투자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동성에서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당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달러에 관련된 거 그리고 ETF에 관련된 거 이거 두 가지를 봐갖고 이게 이제 하락한다고 여기에서 달러가 올라가고 EM에서 돈이 빠진다고 한다고 하면 그 리스크 오프의 조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투자 관련돼서 하는 용어 중에서 이게 리스크 오프라고 하면 위험이 없어진다는 거 의미가 뭐냐면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당 안 한다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하고 돈을 안 쓰려고 한다는 얘기죠. 투자에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리스크 오프라는 건 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전부 다 리스크 on이 돼 갖고 야 지금 막 사야겠다고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데 위험을 감당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냥 미국 국채에다 돈을 집어넣거나 뭐 트레저리 빌 같은 거 넣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T빌이라는 건 이제 단기 미국 국채니까. 그래서 리스크 오프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뜻이 아니고 이건 나쁜 뜻이죠. 주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점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데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이걸 종합해서 이제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걸 보는 것이죠. 그 지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봐서 우리가 그 UEP도 보고 그다음에 EM도 보고 또 이런 것도 보고 해서 점수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머니마켓 펀드에서는 이거는 이제 아까 블랙락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 이런 회사들이 MMF라는 걸 갖고 있어요. 머니마켓.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단기 현금 운용 펀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학교 같은 데서도 등록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3일 동안 20억을 쓸 일이 없어. 그럼 그거 갖고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너무 예금이 적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자금융자의 MMF에다 맡기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 갖고 뭐 국채를 사고 뭐 주식을 투자하려면 얼마나 그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글로벌 이 자산운용사의 이 머니마켓 현금 뭐 이틀, 하루 이틀,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니마켓에 이게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머니마켓에. 그리고 역 래퍼, 그 리버스 래퍼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 따로 한번 제가 이 MMF나 그러니까 자산운용사하고 헤지펀드하고 투자은행하고 어떤 거 어떻게 하나 하는 걸 갖다 나중에 다른 비디오로 또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역 래퍼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걸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RRP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연방은행이 운영하는 리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리버스 리포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연방은행에서 하는 리포가 있고 프라이빗 뱅크에서 하는 리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유동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페더럴 리저브의 연방은행의 리버스 리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한다는 거는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거고 왜냐하면 돈을 갖고 어디 투자를 하지 않고 연방은행 계좌에다가 하루에서 2주 이렇게 돈을 넣어 놓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주식한테 투자하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연방은행 계좌에다 집어넣는다는 거는 참 이거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 M2는 이게 통화량이고 그리고 은행의 리저브가 얼마가 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유동성을 측정을 하고 근데 유동성이 많다고 유동성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리즈로 설명할 레짐 마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레짐 마들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설명한 이 스프레드하고 그다음에 요거 ETF 레이쇼 요것도 반영을 해서 신용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좋아도 결국은 신용 위험이 커지면 유동성이 많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비디오 강의에 보여줬던 그 웹 애플리케이션, 제가 자꾸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그랬는데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웹 애플리케이션이죠.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대시보드 데모에 글로벌 리퀴디티하고 EM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글로벌 리퀴디티 세계의 유동성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하는 걸 갖다 보여주는 그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EM에 드로다운, EM에서 빠져나가는 돈, 그리고 UUP의 Z 스코어
이걸 갖고 여러분 보여주는데 요거에는 그냥 사실 내가 만든 그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긴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 갖고 와이파이넷에서 다운로드 해 갖고 드로다운 뭐가 아까 요거 설명한 요거하고는 좀 다르죠, 방식이. 왜냐면 이게 좀 이 디스플레이가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GitHub에 안 올려 놨어요. GitHub에 올려 놓은 거는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전체 보여주는 것만 올라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 항상 얘기지만 글로벌 신호라는 거는 이거 했다고 해서 EM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서 '큰일 났네. 팔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시그널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글로벌 시그널 한계가 중국 등 일부 국가 비중이 크고 이게 환율 효과가 있고 원자재 가격, 원자재 사이클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가 하나 어떻게 잘못되면 이거하고 상관없이 EM하고 상관없이 큰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다음에 지역 정치 리스크가 있죠. 글로벌 때는. 이런 게 다 원자재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고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워낙 중국 원자재 가격, 지역 정치 이거니까. 그다음에는 우리 레짐 모니터 검증. 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나오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도 여러분들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